양파로 가볼까요? 네, 양파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중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바뀐 풍경이 있는데 짜장면 곱빼기 가격이 네. 1,0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2,000원으로 오른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서대문구 일대 중식당 20곳 절반이 이미 뭐 2,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니까요.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순대국밥집 이런 데서 청양고추를 서비스로 주는데 그쵸. 인당 한 개씩만 주겠다. 뭐 이렇게 한 곳도 아 또 있다고 청양고추 합니다. 할당제? 네,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먹돈 연구소. 저는 사실 뻔한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장보기가 무섭다. 우리의 성적 말고 나머진 다 올랐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른바 그 낡은 수사 레토릭 싫어합니다만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마트에 가보면요. 오이 한 팩에 3개 들어있는데 4,800원 못 샀어요. 저는 그거 내려놨습니다. 비슷한 분들 많으시네요. 변지윤님 청양고추 가격 어마어마해요. 한현숙님 동네 부식가게에서 햇 양파 1개 700원 주고 5개 샀습니다. 많이 올랐죠? 해주셨어요.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거 언제까지 오를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맨손에 닿는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 함께 할게요. 맨손 경제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도 장 좀 보십니까? 저는 1인 가구로 장을 보지 않고 주로 외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사 먹는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재료값이 비싸서 좀 그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가성비를 따졌을 때 재료 차라리. 손질해서 요거 남기느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고추 가격, 양파 가격이 급등해서 식당 가서 뭐 이모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풋고추나 파, 양파, 이 호박 등 이 주요 채소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이 몇몇 채소 반찬들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뭐 식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음식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요즘 너무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기 어려워서 일부 반찬 항목을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례로 콩나물 국밥집에서 고추를 넣지 않아서 맛이 밍밍하게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청양고추 다져서 넣는 건 국룰 아니에요? 약간 해장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맛이 밍밍해져서 이제 왜 이렇게 맛이 밍밍해졌냐고 물으니 요즘 고추가 금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요거는 약간 곤란한데. 네. 그래요. 고추 받고 양파로 가볼까요? 네, 양파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중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바뀐 풍경이 있는데 짜장면 곱빼기 가격이 네. 1,0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2,000원으로 오른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서대문구 일대 중식당 20곳 절반이 이미 뭐 2,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니까요.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순대국밥집 이런 데서 청양고추를 서비스로 주는데 그쵸. 인당 한 개씩만 주겠다. 뭐 이렇게 한 곳도 또 아 있다고 청양고추 합니다. 할당제? 네,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런 너무 뭐 가스비와 전기요금도 오르고 채소값도 오르니까 뭐 직원까지 줄였다. 뭐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 상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식당에서 이모한테 순댓국집에서 아 청양고추 1개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고추를 얼마에 사왔는지 이모님이 그 영수증을 보여주셨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는데, 아니 대체 고추 가격, 양파 가격이 얼마나 올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직접 찾아보면서 저도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이 청양고추와 같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시설에서 재배한 이런 채소들의 출하량이 줄면서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뭐 2배 이상 높은 곳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청양고추 앞서서면 이 청양고추는요. 도매 가격 기준으로 20일 어제 기준으로 10kg에 68,000원대인데 1년 전 가격
이보다 1년 전 가격이 41,000원대였으니까 27,000원 가량 오른 거고요. 평년 가격이 59,000원대였는데 이보다도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최근 가격도 조금 낮아진 거고요. 13일 기준으로는 127,000원까지 거의 2배가 올랐었거든요. 이번 주로 조금 뭐 가격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평년 가격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또 양파도요. 20일 기준 15kg에 23,000원대로 1년 전이 8,000원대였거든요. 아, 그럼 3배 오른 거예요? 3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장 중국집에서 양파를 좀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강도 10kg 기준으로 20일 기준 99,000원대인데 1년 전 33,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3배가 오른 겁니다. 과일도 예외는 없는데 멜론도 8kg에 61,000원대로요. 1년 전 가격인 32,000원 대비 2배가 됐고 참외도 10kg 기준으로 1년 전 72,000원대 대비 3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권미연님, 오이 넣고 김밥 싸려다가 가격 보고 시금치로 유턴. 현명해요. 잘하셨습니다. 윤혜라님, 저 유명한 추어탕집 갔는데 부추를 너무 적게 주셔서 이모 부추 조금만 더 주세요 했더니 아유 저희 더 못 드립니다 하시더라고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요. 1340번님, 냉면사리 추가 4,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이 옛날에 새로 시키는 한 그릇값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체감하시는 외식 물가, 장바구니 물가 문자 주십시오.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근데요, 그 조 기자님, 네. 채소 과일 가격 올랐다. 알겠어요. 도대체 고추, 또 양파, 또 이 과수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농작물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날씨 영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파와 폭설 등 기후 영향이 컸던 건데 제주 등 이 재배지에서 한파와 폭설로 무나 양배추, 당근 등 이 월동 채소가 얼어서 피해가 발생한 영향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청양고추는 야간에도 18도에서 2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한파 영향이 조금 있었고요. 애호박과 오이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출하량 확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도 1월 제주 지역의 한파와 잦은 강우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최근 겨울철 난방비가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이 겨울 채소는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 장치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생산비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제주도도 한파의 영향을 받았군요. 당근, 제주도 당근 정말 맛있는데. 이정훈님, 부대찌개 전문점 운영하고 있어요. 양파를 하루에 15kg이나 사용하시는군요. 음식에 넣기 겁납니다. 심영은님, 오늘의 장원 드릴게요. 제 속에 코인이라는 애호박설 들어보셨나요? 500원에서 5,000원까지 부르는 게 값, 널뛰기 대장이라고 합니다. 커피 쿠폰 반드시 드려야겠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의견 많이 주십시오. 오늘 듣고 있다 티 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죠. 정현철님, 연하. 오늘도 목돈연구소 들으러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외식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영향 안 미치는 데가 없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일단 농식품부는 일단 수급이 불안할 경우에는 비축 물량을 좀 방출해서 수급을 안정화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직접적인 체감을 위해서 오는 29일까지 오는 29일까지 할인 지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요 다양한 유통 매장이 모두 참여하는데 1인당 한도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지만 전통시장은 30%, 나머지 채널에서는 2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이런 일반적인 마트에서는 계산할 때 자동적으로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온라인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런 온라인몰에서는 쇼핑몰 내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하니까요. 할인 쿠폰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은 조금 방법이 복잡한데
이 소상공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 농활 상품권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 결제 앱에서 대한민국 농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정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농식품 정보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활이 아니고 농할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농활 추억의 단어죠. 추억의 농활이죠. 조 기자님 때도 농활 가고 그랬습니까? 네, 농활이 있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참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농활만 갔다 하면 어찌나 저를 그렇게 탐내시는지. 농업 일꾼. 네. 아, 고추 농사 짓기 정말 힘듭니다. 땡볕에 그늘이 없잖아요. 고추 농사, 담배 농사 이런 거 정말 힘든데 농민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싸면 잘 안 사 드실 테니까. 라면 시장으로 가볼게요. 라면 주가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라면 주가는 왜 올라요? 네, 유독 이 라면주들이 최근에 웃음 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장기 불황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라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 안팎으로 또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런 불황형 소비가 늘어난 게 주 요인으로 뭐 풀이되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최근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라면 수요가 크게 늘었거든요. 다른 라면들도 뭐 역시 좀 매출이 늘어서 증권가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식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라면을 많이 사 드셔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요즘 안타까운 뉴스인데 물론 가끔 간식으로 참 요긴 합니다만 라면만 드시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실제로 제가 대학 때요 신림구동 그 녹두거리라는 지역에서 자취할 때 라면만 먹고 건강이 확 상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같이 드셔야 됩니다. 밥도 챙겨서 드시고요. 라면이 그런데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라면은 더 이상 뭐 내수용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외 매출이 국내를 넘어선 지 일단 올해입니다. 단일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팔리는 S라면이죠. 이 라면의 2021년 총 매출이요 9,300억 원인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천억 원이 해외 시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거 매운데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는 모양이죠. 그렇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지난달만 해도요. 라면 수출액이 약 9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앞서 설명해 줬지만 뭐 수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이런 효자 상품이 라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라면요. 지난해 수출액이 또 사상 최대치인 1조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이 뭐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해외에서 팔리는 것까지 고려하면 뭐 연간 2조 원에 뭐 근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간편식을 뭐 찾는 해외 소비자들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영화 기생충에서도 굉장히 짜장라면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 기생충과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기도 했고요. 뭐 BTS 등 한류 문화가 확산이 되고 또 뭐 유튜브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이 눈물 날 정도로 이 매콤한 이 불닭볶음면에 도전하는 이 모습을 인증하는 놀이가 한때 유행했거든요. 이러면서 라면의 해외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서 이 매운 면에 소스만 따로 판다. 그 해외에서 미국 대학에 모여 있는 해외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이걸로 배틀을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안 울고 버티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라면 가격이요. 소주 가격, 라면 가격 이게 당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한데 그동안 값이 제법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격 변화 폭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요. 1963년에 출시된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인데 당시 가격이 1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 비교하면 담배 한 값이 25원이었고 다방 커피 한 잔이 35원 하던 커피 시절이라고 비싸다. 합니다. 35원. 네. 네, 그래서 가격 추이가 어땠는지 보니까요. 현재 삼양라면 기준으로 760
268원인데 그러니까 63년도 이게 60년 만에 한 70배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버스 기본 요금이 1,200원이니까요. 이보다도 뭐 400원 가량 뭐 저렴한 수준입니다. 뭐 업계에서는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뭐 가격 인상폭이 그동안의 인상폭이 작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인상에 대한 좀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뭐 제한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소주 가격, 라면 가격 이런 것들에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생활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 2896님, 지방에서 동네 마트 합니다. 물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서 파는 입장에서보다도 값이 올랐는데 이윤이 많이 떨어집니다. 손님도 줄어들고요.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과일 같은 쪽은 쳐다도 안 보시네요. 파는 입장에서도 내가 계산 잘못했나 싶어서 영수증을 다시 확인해 볼 때도 있어요. 그 정도군요. 은홍님, 저는 라면 2개 사면 10% 할인할 때만 삽니다. 오늘따라 슬프게 들리네요 하셨는데 좋은 날도 곧 오겠죠. 올 텐데 올해는 유독 이 식품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참 높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라면 얘기도 쭉 했지만 거의 이제는 생필품처럼 사용하게 되는 게 통신 서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휴대폰 요금도 부담이 상당히 된다고들 하시는데 알뜰폰이라는 걸로 아끼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요새? 네, 알뜰폰을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를 말하는데요. 최근 금융권에서 이 알뜰폰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알뜰폰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특례 기간을 통해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지금 막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혁신 서비스라는 데 포커스를 둬서 조금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금융권이 늘고 있는데 첫 진출은 2019년 국민은행의 리브 모바일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에 일단 특례 기간이 뭐 종료되지만 앞으로 이제 은행업도 통신업을 뭐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뭐 규제 개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뭐 금융권에서 진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 은행도 진출했다라고 들었는데 토스라는 회사입니까? 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 퍼블리카의 자회사인 토스 모바일이 지난 1월 알뜰폰 시장에 정식 진출했는데요. 은행권도 이 제휴 형태를 통해서 또 뭐 알뜰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뭐 자사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이게 추천을 해주고 판매 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업자에게는 뭐 상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식인데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곳에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알뜰폰 사업을 왜 해요? 일단은 신규 수익원 창출보다는 기존에 제공하던 이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는 뭐 고객의 이동 정보나 뭐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의 정보가 있잖아요. 이를 활용하면 금융사가 이제 결제 등과 관련된 소비 패턴 그리고 신용 점수를 활용하는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 이 온라인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이제 고객을 모으고 있는데 은행은 창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앱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알뜰폰 시장의 사업을 넓히기에 뭐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알뜰폰을 쓰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통신 요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네, 일단 요금이 좀 줄어드는데 알뜰폰 업계에 문의하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요금이 4세대 LTE 기준으로 11GB 요금제인데 정가가 월 33,000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동통신사를 좀 비교해 보니까 반값 정도 되는 건 같은데 뭐 업계에서는 뭐 30% 가량 요금이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요. 일단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리점 같은 걸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애초에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알뜰폰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개통하면 돼요? 네, 일단은 알뜰폰 사업체도 굉장히 많아서 70여 곳이 넘거든요. 나에게 맞는
맞는 요금제를 검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비교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알뜰폰 허브인데요. 일단은 기존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요. 자신의 월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한 뒤에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건을 검색하시면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실제로 쓰는 분이 많군요. 안명희님, 저도 통신사에서 3만 원씩 내다가 5천 원대 알뜰폰 씁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유튜브로 지모님, 오늘 유익한 내용 많이 얻어갑니다. 기자님과 소장님과의 케미도 좋아 보여요. 우리 친해 보이나요? 사실 띠동갑.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